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하신 거 있으십니까?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진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사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계엄 문건을 한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뭐 쿠데타,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사태라면서 합동 수사를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수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었죠.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자진 귀국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했던 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정말로 쿠데타와 내란 음모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었냐, 애초에. 아니면 그렇게 호도를 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논란의 결은 기무사가 과연 계엄을 상정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맞았냐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김수영 교수님, 기억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계엄 문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탄핵 직전에 촛불 집회가 막 한창일 때 기무사가 만들어 놓은 문건이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지만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아서 바로 사실상 폐기됐던 문건이었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과 시민단체가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들고 나왔죠. 어떤 문건이었습니까? 6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17년 2월경에 탄핵 국면이었죠. 촛불 시위가 한창이고 정말 전 국민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 전국이 정말 들끓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때 기무사령관인 조현천 씨가 작성한 문건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군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위장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해서 그 문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은 9월에 퇴직을 하고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건을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이건 내란 음모, 쿠데타의 시도였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서 합수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37명의 수사 인력이 90일 동안 아니죠. 한 100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면서 200명 이상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었던 이 조현천 씨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뭐 그 윗선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혼자 한 건지에 대한 수사는 그냥 기소 중지 상태로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5,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이제 조현천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다 그때 수사했는데 다 그분들은 무죄가 나왔죠, 일단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 조현천 씨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윗선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관련자 3명만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3명 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2명은 2심에서 벌금형이 나왔고 나머지 1명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란 음모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걸 쿠데타라고까지 볼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나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해서 이제 막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도의 문건이 아니었나.
물론 이것도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만약에 거기에 진짜 내란 음모나 쿠데타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핵심 관계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검찰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문 정권은 내란 음모에 준하는 일종의 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국 중에도 급하게 수사를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사의 결과를 보면 용두사미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2018년 3월 이철희 의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이 계엄 문건이 있다고 폭로를 하죠. 당시 해외 방문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다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 음모다, 쿠데타 모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국민 의혹 해소가 기대된다라고 조현철 기무사령관은 어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군이 국민을 진압할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 직전까지 준비한 것은 아닌지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로 큰 논란이었는데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언론 회견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를 크게 부풀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쿠데타를 모의한 문건이었으면 이게 2급 문건으로 처음에 만들지도 않았겠죠. 1급 비밀로 만들었겠죠. 이거 2급 비문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뭐에 대한 거였냐면 혹시라도 이것이 그 국내의 어떤 소요 사태로 이 촛불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탄핵 찬반 세력들이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이런 사태가 생길 경우에 대해서 그 비상 계획에 대해서 대비한 문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에 정한 대로 그걸 준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비문인데 그거를 2급 비문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게 쿠데타다 그래갖고 합수단을 37명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인원으로 합수단을 꾸려가지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근데 그 수사를 했는데 내란, 쿠데타, 심지어 계엄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온 곳이 없고 구두로 한 적도 없고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종결 처리되는 그런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엄청난 쿠데타 모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후 대통령까지 이걸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죠. 결국 뭐 저런 것들, 저런 몇 가지들로 인해서 기무사가 이제 완전히 간판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저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은 기무사라고 하는 본인으로 봐서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조직을 철저히 괴멸시키려고 저런 사기극을 벌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합수단에 정말 무리한 수사로 직원들 3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셋 다 무죄였고요. 2심에 가서 뭐 또 뭐 김명수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심 무죄였던 분들이 2심에서는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발표를 하고 했던 것에서 호들갑 떤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했다.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상은 참 좋으신데 그 정치적인 그 상대 세력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만큼 탄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현 부대변인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 정훈 장교로서 이제 연락 장교하면 이제 새벽에 그때 실제 경험인데 총소리가 났을 때 기무 담당관이 전화 옵니다. 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유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지휘관은 대대장이었기 때문에 대대장보다 먼저 기무 담당관에게 보고해서 굉장히 혼난 경험이 있는데 이렇듯이 기무란 역할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 어떤 뭐 그때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좀 이게 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이제 행위라든지 그걸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목적은 이제 안보 관련된 겁니다. 그냥 국군 기무사령관은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건은 할 수는 있지만 뭐 구테타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불합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행위를 우려하면은 경찰이라든지 주체 자체가 기무사령관이 이걸 문서 작성을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걸 작성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어떤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한 거는 약간 음모론을 넘어서 좀 이렇게 좀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수사의 막바지가 왔으니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